이낙연 두통, 풀지 못한 숙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한 바 있죠.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럼 만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건 얼마든지 내도 된다. 라며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연말까지 어떠한 변화, 결단이 대표님을 민주당에 남게 하는 비결일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에 충정에 공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표직 사퇴도 비슷한 얘기입니까?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하는 사퇴로 간 거는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요. 아예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의견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당신의 의견은 내가 잘 들었다. 말하는 건 자유. 아주 사퇴 거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김종민 의원과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 요구한 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기도 할 겁니다. 의견을 말하는 게 자유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이다. 라는 이재명 대표의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사람 마음을 이제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마음을 설득하는 건데 꼭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다 들어준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못 들어주더라도 최소한 성의 있게 대해야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민원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주는 민원을 100%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어렵겠습니다. 정말 힘들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봤는데 이래 해서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니면 지금 안 되지만 시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러면 그 사람이 가서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성의가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왜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한다든가 마음속에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 통합비대위가 좋고 나쁘기를 떠나서 네. 그 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렇게 그냥 무슨 뭐 농담하듯이 또는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저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정말 문제다. 그러니까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다. 독선, 독주의 리더십이다. 그런 점이 좀 문제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역대 정권 중에서 이렇게 못하는 정권이 없을 정도로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문제가 있어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떤 계기든 간에 뭐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막 심기일전해서 국정기조를 바꾼다든지 뭐 총선 앞두고 뭐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계약 앞두고 방학 숙제 막 2, 3일 동안 막 밤새서 해요 원래.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떡에 쌀 있을 때 그때 뭐 인심도 쓰고 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쌀 다 떨어졌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몰려가지고 사람들 마음 다 떠나고 민심 다 떠났을 때 그때 뭘 해보겠다? 전 되게 지금 오만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돼 있어요. 민주당으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로.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결집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으로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어느 순간에 이재명 대표 갖고는 안 되겠다. 총선 사이에 지금 한 2-3개월, 3-4개월 남았잖아요. 네. 이 안에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 않다. 일단 성의가 없다. 통합비대위로 전환해야 됩니다.
대표직 물러나야 합니다. 이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입니까? 라고 원칙과 상식에서는 제가 보기엔 취재 기자가 보기엔 굉장히 목 놓아 부르고 있는데 돌아온 이재명 대표의 답변은 What's wrong? 조홍천 의원에게 전화해서 What's wrong? 문제 있어? What's wrong? 했다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성의가 없다. What's wrong도 성의 없다. 나는 안 듣겠다. 이런 안 얘기거든요. 듣겠다. 예. What's wrong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알면서도 안 듣겠다는 얘기죠. 모르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뭔지를? 지금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돼가지고 당을 혁신하겠다, 정치개혁하겠다, 민생을 위해서 가겠다, 다 안 됐어요. 뭐 민생 일정도 많이 했습니다. 뭐 민생 정책도 얘기하고 또 현장도 찾아가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 당이 정말로 같이 모여서 총력을 기울이고 밤을 새서 농성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 밤샜다. 이게 우리 청년들 목소리입니다. 이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데 이 비판에 대해서 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에 돈봉투 문제 어떻게 처리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탄 이슈만 없었다면 본인의 방탄이 없었다면 돈봉투 사건 나왔을 때 아마 칼같이 딱 선을 그었을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징계를 하던 출당을 시키던 거기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야 민주당이 저런 거 하나도 저렇게 단호하게 처리하는구나 해서 신뢰가 높아졌을 겁니다. 김당복 코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다 왜 처리가 안 됐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사법적으로 지금 몰려 있는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누가 감당해야 되냐? 민주당이 감당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선거 때 이게 가라앉았던 뭐 먼지가 이렇게 물 위로 드러나듯이 선거 때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불감당해요, 이거는. 제가 이걸 언제 봤냐면 2020년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서울 부산에 후보 내지 말자 네. 이렇게 당원 당규가 돼 있었는 걸 뒤집었어요. 뒤집고 후보를 냈다. 당원들의 뜻이라고 해서 뒤집었습니다. 투표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아무런 무슨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론도 그냥 대충 견딜만 했어요. 제가 서울 부산의 그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나가봤더니 아니야, 이 깜짝 장난이 놀랐어요. 아니고. 예. 제가 만나는 분마다 당신 민주당 최고위원 아니야? 당신들 후보 안 내겠다고 약속해놓고 후보 내놓고서 무슨 낯으로 와 선거운동하냐고.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 네, 이번에는 꿈도 꾸지 마라. 예. 아주 단호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민심하고 이 물밑에 흐르는 민심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이게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 대한 어떤 평가나 비판이 좀 네. 이제 뒤로 물러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총선 국면에서 뭔가 상황이 바뀐다. 혁신 경제로 이제 뛰어드는데 우리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뭐가 문제냐 하고 뭐 말이야 뭐 많이 떠들어라 나는 갈 길 간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성의가 없다. 무성의하다. 들으려 하지 않은 것 같다. 김종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 그리고 통합비대위. 여론은 과연 이재명 대표 사퇴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형 미디어월에서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앵커가 직접 브리핑해드리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의견은 자유다라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47%가 찬성을 했습니다. 42%가 반대를 했습니다. 만만치 않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여론이 높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47%가 찬성을 했습니다. 비대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죠. 김용주 의원님, 보시니까 지금 여론은 뭐 이재명 대표 사퇴해서 안 된다라는 여론도 뭐 워낙 지지층이 있으니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응답은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는 거군요. 네. 이제 그게 그동안에는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을 압도하지도 지금 뭐 압도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호남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 변하고 있다. 예. 즉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신당은 반대하되 이재명 후퇴는 찬성하는 그런 기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총리 중에서 삼총리. 기본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아니고 이낙연 총리의 스피커의 무게감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마 정세균, 김부겸 총리가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신당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혁신과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사퇴죠, 사퇴. 사퇴를 입에 담기 시작한다면 저게 더 많이 출렁거리고 찬성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금씩 갈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이게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퇴냐 아니면 친명계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놓고 형식적인 사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례의원으로 당선이 되느냐, 이거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설사 사퇴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럼에도 그것은 저는 진일보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직 일단 이재명 대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네, 진일보하다고 보여지고 일단 앞에 얼굴 마담이 교체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뭐 결과적으로는. 예. 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 대중들의 목소리가 아직 살아 있다, 힘이 있다. 이재명 대표를 압도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또 다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연 여야가 어떤 결과를 보일까가 가장 궁금한 거겠죠. 의석수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근 선거 결과에 따른 의석수를 그래픽으로 표현해서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띄워봤습니다.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2020년 바로 직전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사당의 의석 배치도를 보시면요, 163석의 압도적인 민주당의 의석 수가 눈에 띕니다. 실제 2020년 총선 결과입니다. 84대 163. 그런데 2022년 대선이 있었죠.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각 지역구마다의 선거 결과를 의석수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대선의 투표 결과가 바로 총선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민심의 향방을 보기 위해서 각 지역구의 선택, 국회의원 지역구의 선택을 의석수로 표시를 해봤는데 대선의 결과는 138석 국민의힘, 민주당 114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선거 때는 181석에 해당하는 선거 결과가 나왔었죠. 181석에 해당하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72석에 해당하는 선택밖에 지난 지방선거 때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 과연 이번 총선 땐 어떤 결과가 나오고 실제 의석수가 어떻게 변화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호 의원님. 네. 이게 추세는 아니에요. 흐름도 그럼요. 아닙니다만 최근 큰 선거 결과 세 가지를 지금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 이전 시간이 되면서 최근에 오면서 이 빨라요.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의 기폭이 굉장히 빨라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총선 결과하고 2022년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방선거 결과가 저렇게 극명하게 반대로 나와요. 네. 지금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이 쇄신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30석 가까이 되는 수도권에서 보면은 보통 2, 3%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중도에 가까운 유권자들을 과연 어느 당이 더 많이 흡수하느냐, 그리고 어느 당이 더 많이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엄청난 변화들이 계속 지금부터도 4월 10일 총선까지 굉장히 여러 번의 변화들을 겪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국민들한테 쇄신의 모습으로 다가가느냐가 이번 총선의 결과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